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암과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이 세 가지 질병의 공통점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질병 후유 장애가 동반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 후유 장애는요, 수많은 담보들 중에서도 이 프리미엄 4대 특약에 해당될 정도로 유리해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가입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흙 속에 숨어있는 진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질병 후유 장애 보장,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종신보험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달러 종신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리한 보험만 챙겨가시고요. 총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죠. 그리고 이어서 뇌질환, 심장질환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질병을 통틀어서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중대한 질병들은요, 치료 후에도 75%의 확률로 질병 후유 장애가 우리 몸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후유 장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유리한 보장이라고 하니까요. 고은정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준비한 고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보험 증권을 딱 펼쳤을 때 많이 비어있는 부분 중에서요. 특히나 중요하지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빠진 부분이 질병 후유 장애인데요.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수, 누구에게나 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자면요. 우리가 보통은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이렇게 중대한 그러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만약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지 않고 후천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장애라고 했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걸 가장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질병은 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후유 장애는 도대체 정확하게 뭘 의미하기 때문에 후유 장애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후유 장애는요, 상해나 질병이나 둘 다한테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질병에 관해서인데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나면은 치료를 하겠죠. 근데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전과 같이 상태가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이런 거를 말하는데, 기존에 내가 증권에 질병 후유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요. 예전에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성인들한테는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질병 후유 장애가 중요한 건 알지만 판매를 한동안 제약을 뒀었기 때문에요. 보통은 80% 이상 후유 장애, 그러니까 거의 제대로 실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 이럴 경우에 후유 장애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80% 이상의 후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3%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가 아니다 하더라도 작은 장애에서부터 크게 80% 이상 아니 100%까지 보장되는 이런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질병 후유 장애 포인트는요, 진단비 같은 것과 다르게 각각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계속해서 후유증이 조금 더 심해졌을 때는요, 이 같은 질병 합산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다른 질병으로 내가 한 번은 위 절제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질병으로 각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도요.
각각 지급을 하겠지만 만약에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점점 협착이 심해지고 디스크가 심해져서 추가적인 시술을 하고 났는데 그 이후 후유장애가 더 심해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처음에 받았던 것 제외한 더 중요해진 그 나머지 차액을 또 지급하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반복적으로 합산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또 가성비가 좋은 그런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주로 3대 질병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갖고 그다음에 3대 질병 보험이 참 탄탄하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암, 뇌, 심장, 요거를 특히 이제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예전보다 완치율은 높아졌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완치율이 뭐 30%에서 40%였는데 요즘은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완치율이 높아졌는데요. 문제는 병에 대한 완치인 거지 완치 이후에 내 몸 상태가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아닙니다. 그 질병을 없앤 거지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계속해서 몸에 남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3대 질병에 대한 치료 후의 후유증은 75% 이상이 후유증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질병은 완치가 됐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에 남은 후유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과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을 먼저 보시면요. 위암이 2기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3기나 4기 이상이 됐을 때는요. 위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꼭 필요한 장기 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체를 하기는 하지만 원래 생활했던 것보다 훨씬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50% 해당이 되고요. 대장암, 특히 요즘 대장암의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3기 이후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대장암 1기나 2기였을 때도 다발적으로 대장에 암세포가 여러 군데 존재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대장을 절제 수술합니다. 이럴 경우에 똑같이 위 전 절제 수술과 똑같이 50%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요즘 대장과 더불어 많이 또 발병하고 있는 게 직장암인데요. 직장암은 특히 3기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의 항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 항문을 달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암이 완치가 됐다라고 하지만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변을 하고 하는 활동이 훨씬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도 질병 후유장애 20%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직장암일 경우에 항문에 인공항문을 달았을 경우에는 내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을 섭취해야 되겠지만은 배변 활동하는데도 훨씬 힘들기 때문에 직장암은 완치가 됐지만 내 생활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일상 생활을 했을 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도 보장을 해주는 거는 바로 질병 후유장애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여성분이 위암 3기를 진단을 받고요. 다행히도 이분은 보험증권상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10% 해당이 되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진단비와 별개로 지급을 받으셨고요. 거기에 대장암 3기여서 똑같이 대장 절제 수술을 한 이후에 이분은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이 3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50% 후유장애라 할지라도 지급액은 1,500만 원께 지급을 받으셨는데요. 이는 내가 갖고 있는 암 진단비와 별개로 이런 절제술을 통해서 몸에 후유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진단비랑 별개로 지급되는 하나의 또 다른 질병 진단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진단비는 암, 뇌, 신장 진단을 만약에 받고 나면요.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는 게 제일 큰 단점이긴 한데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위에 대해서 각각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내가 암 진단비를 갖고 있는데 위암을 처음에 진단을 받아서 위암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장암이 또 발병을 해서 대장 절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 한 번 나간 암 진단비는 다시 받을 수 없겠지만 처음에 위를 수술한 이후에 후유증으로 생긴 그런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발생한 대장암에 대한 질병 후유장애 또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는 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는 튼튼한 보험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몸을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3대 진단비를 구성을 할 때 꼭 이 질병 후유 장애도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 후유 장애가 특히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고령화 속도가 특히나 빠르기 때문에 아마 치매보험 뭐 이런 것도 요즘 들어서 트렌드가 된 게 이런 노후 그리고 그 고령화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령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질병 후유 장애인데요. 먼저 60세 정도 되시면 허리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도 많이 받으시고 거기에 노안 진단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질병 후유 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또 심해지고 골 감소증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원래 많이 쓰던 무릎 관절 부분이 특히나 문제가 돼서 인공 관절 특히 양쪽을 다 수술하셔서 한동안 거동을 못 하신다거나 이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질병 후유 장애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 이외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암이나 이런 거는 80세까지는 얼마든지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보장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치가 탈락해서 틀니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시술을 여러 군데를 받으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내 원래 치아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뭐 상해 사고가 아니라 노화 자체도 질병이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도 질병 후유 장애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고령화의 요즘 가장 트렌드 보험인 그 치매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질병 후유 장애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치매 진단 시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노화 현상과 이런 질병 후유 장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특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우실 텐데요. 실제 70세 여성분이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양쪽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질병 후유 장애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요. 이 부분은 20% 후유 장애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양쪽 무릎을 같이 쓰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20%면 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의 2배인 1,2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손과 수술비와 전혀 별개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요즘 들어 많이 걱정을 하시는 이 치매는 점점해서 지금 발생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치매 내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치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을 포괄하고 있는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요. 질병 후유 장애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실 때 우리가 보통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받는 보험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중증까지 넘어가기 전에 보통 약으로 그 중증 단계까지 가는 걸 최대한 늦춰주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이하인 중등도 치매 이런 거를 보장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요. CDR 척도 이전부터 40%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매 진단 중증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치매 진단금처럼 질병 후유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치매 진단금처럼 일시에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치매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요. 치매가 더 진행이 돼서 1년, 10년 뒤든 20년 뒤든 만약에 중증 치매까지 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차액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60%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 받았던 40%를 제외한 20%에 대한 또 후유장애금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치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좋은 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혈관 질환에 대해서 급성심근경색 아니면 뇌출혈 이런 진단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더 넓은 그런 범위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바꿨던 이유도 이 보장 범위 때문인데요. 질병 후유장애만큼 범위가 넓은 거는 과연 몇 가지 특약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그런 특약들을 통틀어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질병 후유장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퇴행성 질환인 치매, 치아, 관절 계속해서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장수를 하면 할수록 걱정되는 이런 퇴행성 질환도 보장이 가능하고 거기에 중증 질환으로 인한 당뇨합병증이라든가 암으로 인한 이런 절제술 이후에 내 생활이 불편해졌을 때도 이 질병 후유장애만큼 내 생활의 불편함을 튼튼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한번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넘어져서 디스크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퇴행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디스크 환자들이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정형외과 전문 병원들이 많은 이유도 그만큼 그런 환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치매 또 중요하겠죠. 거기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보통 이 치아 결손입니다.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보통 치아 보험만 생각하실 경우가 큰데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임플란트를 한 게 내가 혹시라도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돼서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청력장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이런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신체 기관에 대해서 다 보장해주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하자면 받고 또 받는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로 각각 다른 부위 아니면 동일 부위를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다른 사고로 인해서 똑같은 부위를 또다시 다쳤을 때 그 사고 부위가 조금 더 중대하게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고 만약에 치매처럼 처음에 내가 발병을 했을 때랑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추가적인 치매가 더 중해졌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이토록 질병 후유장애가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겠죠. 보험료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는요,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많이 다른데요. 많이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은 걸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35세 여성 기준으로요,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을 때 질병 후유장애 3%부터 80% 3천만 원 가입을 하셨을 때 똑같이 20년 납을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 만기만 다르게 설정을 했을 때 얼마큼 보험료가 되냐면요. 80세일 때는 10,000원대면 충분히 이런 뭐 디스크, 치매, 뭐 암이 걸렸을 때나 혈관 질환이 걸렸을 때 다 보장이 가능한 이런 질병 후유장애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90세 만기로 설계했을 경우에도 3만 원대면 충분하고 100세 만기였을 때가 조금 보험료가 비쌉니다. 59,000원 정도의 3천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한 번 받는 진단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빈도수에 비하면은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만약에 100세로 설계했을 때 나는 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기를 80세나 90세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성비 좋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1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가입을 한다는데도 보험사에서 한도를 정해놓는다는 거는요.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찾아서 알고 가입하시면 유리한 상품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 대표적인 보험이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뭐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보장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처음 가입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진단비와 함께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 진단비로만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보니까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위암이 있으신 분들이 자궁이나 난소에도 그게 전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 절제나 난소를 제거하게 됐을 때 이런 분의 후유 장애는 몇 %일까요? 보통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게 받고 또 받는 질병 후유장애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암으로 인해서 위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 50%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건 먼저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동일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부위에 영향을 끼친 게 또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보장이 되는데요. 위암 절제술을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이 위암이 난소나 이런 곳을 전이가 돼서 양쪽 난소를 제거했을 경우에도 위 전 절제술과 똑같이 50% 후유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질병 후유장애는요.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계속해서 어떠한 한 질병에 대해서 보험금을 한번 받고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든든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만 주고 이건 안 주고 이런 것도 없고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위를 절제했을 때도 50% 그리고 난소 제거 시에도 뭐 추가로 또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해요. 장애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보험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보장해주면 참 좋겠지만요. 이런 선천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 생겼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천적인 장애는 낳자마자 발생하는 장애인데요. 그래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요. 이 질병 후유 장애를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낳자마자 생긴 질병에 대해서도 선천적 장애에 대해서도 보장을 다 해주기 때문에요. 보통은 우리가 뭐 뇌질환 중에서 선천적인 뇌질환의 경우에 실손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까지 커버가 가능한 게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알아보신다거나 아니면은 가입을 했는데 혹시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 중에 빠진 게 없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권 안에서 이 질병 후유 장애 3%부터 100%까지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분, 이 질병 후유 장애가 정말 흔한 거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발생을 하는 디스크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치매까지 이 남는 후유증에 대해서 각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 범위가 중요한 만큼 연락을 주셔가지고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로 가장 넓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즘 뭐 날씨도 쌀쌀해지면서 나이 먹는 게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가을 맞이는 저희 보험 플랜 119와 보험 구성해 보시고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예비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종신보험이 필요해라고 합니다. 여현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종신보험 필요해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미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그렇죠. 부분이겠죠. 부담스럽고 이왕이면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고 싶으니까요. 네. 오늘 좀 팁을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종신보험 하면은 좀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은 예. 조금 가볍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라이프. 자, 라이프에서 L과 E를 빼면 뭐가 남지요?
if, 예, 만약이네요. 만약에. 우리가 종신보험이 사실 필요한 거는 만약에라는 부분 때문에 준비를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우리나라 돈이 아닌 남의 나라 돈, 특히 우리가 미국 돈이라고 불렸던 달러. 하지만 이게 단지 미국 돈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해요. 네, 만약에라는 가정은요, 하기는 싫지만 부모라면 꼭 한번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종신보험이랑 달러랑 어떤 관계일까요? 글쎄요,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훗날 어떤 통화로 보험금을 받고 싶으신가요? 자, 미지 아나운서님, 100달러와 5만 원, 어떤 거를 더 원하시죠? 저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달러라고 네. 하니까 왠지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네요. 또 어떤 분은 있어 보인대요. 어. 1달러랑 1,000원이랑 비교했을 때 1달러가 더 있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두 가지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달러가 왜 요즘에 이슈냐면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고 또 힘드시고 고민되시죠. 예.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든 사람의 염원으로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야 되겠죠. 예. 하지만 이럴수록 달러에 더 많이 사람들이 집중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 위기가 자꾸 발생이 되면서 혹시 이러다가 제2의 IMF가 오는 건 아닐까,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건 아닐까, 미국 경제 대국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우리가 달러에 좀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어 그렇죠. 보이는 게 달러잖아요. 안전 자산에 투자를 예.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달러를 미국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국제적인 통화로 봤을 때 예. 우리가 달러를 100점으로 볼 거예요. 100점 만점에 현재 오늘 날짜로 그 달러의 점수가 한 92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92점이면 그래도 훌륭한 점수지만 훌륭하죠. 한참 달러가 막 상승폭을 달릴 때는 100점이 넘어선 적도 있었거든요. 오, 예. 그렇게 봤을 때 그걸 달러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달러 인덱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달러 인덱스와 휘발유, 우리가 타는 원유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게 되면 휘발유 값이 상대적으로 오르겠죠. 예. 하지만 달러가 내려가면 휘발유 값은 내려가는 대신 달러 인덱스는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눈을 떠서 오늘의 환율은 얼마일까라고 봤더니 어제보다도 떨어져서 1,160원 정도 가량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달러가 언제 싸지라고 했을 때는 기름 넣으실 때 휘발유 값이 올랐나 내렸나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그쵸. 같고요. 또 한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아주 먼 옛날 제가 태어나기 전 64년도에 보면은 200원 1달러가 200원 정도였는데 이게 17년 80년 이후 IMF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우리가 금을 모아서 달러를 모았죠. 예.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이 지속되지만 결국 꾸준히 오르는 게 바로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의 역할은 국제통화, 그러니까 즉 무역을 할 때도 예. 달러로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자유롭지 않지만 우리 여행 가도 팁이라는 거를 그쵸. 주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네. 사용하잖아요. 에티켓, 저기 베드 위에다가 살짝 1달러를 꼽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계산을 하거나 크레디트 카드를 쓰지 못하는 경우는 항상 달러로, 이거 10,000원짜리 돼요? 안 되죠. 사실 달러로 유용하게 쓰게 되는데 네.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국제무역의 결제로도 달러가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만큼 네. 우리가 그냥 정말 우리나라 돈만 볼 게 아니라 달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시야를 생각이 넓게.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통화를 좀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예. 전 세계 규모를 100%로 봤을 때 미국이 사실 24% 정도 점유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1.8% 정도 점유를 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되네요. 사실 코로나가 막 극상이 되면서 미국에서 달러를 양적 완화시킨다고 그러면서 아마 뉴스 보시면 얘기 나왔을 거예요. 달러를 막 찍어낸다. 예.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달러가 어디 갔을까. 왜냐하면은 다 분할을 시켰어도 사람들이 예. 너도 나도 쥐고 있겠죠. 하지만 이 달러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얘가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어? 라는 의구심을 또 가지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시청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원화 1억 원을 30년 후에 물가가 그 상승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약 5,263만 원 정도 된다고 예. 보거든요. 근데 똑같은 1억을 1,200원의 환율로 30년 뒤에 86,000달러를 했을 때 차이가 거의 와, 많이 나죠. 2배 가까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돈의 가치를 단지 원화가 편하기는 하지만 예. 좀 더 안전하고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안전장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차이면 귀찮은 건 문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다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우리 민채 아나운서께 부모님들이 꼭 집중하셔야 되는 종신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희 자녀, 1번 자녀, 2번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예. 특히 1번 자녀에게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자,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했더니 1번 자녀가 이 답을 보면서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국제적 안목을 기르기 위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1번을 선택할 건데 아닙니다. 저는 적합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부모에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교육 환경이 워낙 좋지만 글로벌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건 사실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 자녀역을 원하십니까? 하면 57% 정도 가량 원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 보면은 가끔 부러울 때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여건만 되면은 너무 좋죠. 가서 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가서 어학을 예. 좀 폭넓게 좀 배우고 오고 외국어 습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없는 이런 환경들에서 경험을 쌓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사실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코로나로 잠깐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 이게 좀 해결되고 나면은 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 자제로 키우고 싶지만 예. 또 글로벌 리더를 키우려면 우리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종신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달러 종신의 첫 번째의 성격은 사망보장금입니다. 그렇죠. 계약자,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내가 약속을 했던 금액은 반드시 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종신보험이죠. 물론 종신보험도 원 하나 달러 중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사망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해서 비축을 해놓는다면은 이 모여져 있는 돈을 가지고 연금 자원으로 쓸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 돈이 모였으니까 나는 이 돈을 연금도 아닌 사망보장 받기 전에 이건 난 목적 자금으로 오.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꼭 이루고 싶었던 거에 그거를 투자해서 이걸 쓸 거야. 목적 자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교육 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보험 안에는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모이는 게 달러가 모이는 거를 중간에 내가 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목돈도 함께 마련을 할 수 있는 보험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해외여행 가시면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은행에서 뭐를 받죠? 환전 수수료. 예. 그게 굉장히 비싸요. 1달러당 약 16에서 17%? 저 은근히 부담되죠. 정도. 네, 그래서 3,000불을 바꿨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사실 내가 지금 가입한 달러 보험은 달러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예. 환전 수수료 자체가 2원 정도밖에 안 해요. 오. 그러니까는 실제로 많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자녀에게 송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금으로 활용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고객이 만족하는 팁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 서비스예요. 예. 이 헬스케어 서비스는 이제 제한적으로 주계약 대비 5,000불 이상 가입 시에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질환이 의심됐을 때 명의의 추천이나 예약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예요. 근데 저도 이 서비스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와, 종신보험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뭐 네. 우리 자녀만 생각을 하더라도 사망보장 조금은 좀 준비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으면은 당장 가입을 좀 원하실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더 궁금해하실 또 있어요? 거예요. 자, 근데 달러는 좀 불안하잖아요. 매일 오르락내리락 이게 과연 오를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확실하게 최저 보증 이율을 딱 이 지정해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요. 떨어져도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오. 장치적인 게 되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정 이율 그리고 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가입 시점 그리고 이후에 납입 종료 내가 돈을 쓸 때
이익이 발생되고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를 환차 이익, 환차 손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를 다 수익 구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월납이다 보니까 매일마다 매월마다 바뀌는 달러의 환율 때문에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얼마로 딱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원화 고정 서비스인데요. 지금 내가 1,000원을 넣었는데 1,100원의 원화 고정 납입을 하게 되면 100원어치 부분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거는 즉 추가 납입의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기능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달러 종신보험을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종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두 가지로 좀 추려워 주셨다고요? A 플랜, B 플랜 두 가지로 네. 나눴고요. 자, A 플랜은 말 그대로 중간에 중도 인출을 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고정 납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추가 납입도 가능한 예. 그런 보험입니다. 그런데 유니버셜 기능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2년이 정도 약속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 적립금 내에서 대체도 가능하고 중간에 중지를 좀 시켰다가 다시 좀 여유가 있을 때 힘들 땐 잠깐 중단했다가 멈춰서, 네. 연장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이어서. 그리고 최저 보증률 아까 말했던 이율이 떨어져도 보증을 해주겠다. 오, 무려 예. 2.5% 정도 딱 지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A 플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녀를 두고 있는 목적자금, 교육자금으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플랜이고요. 자, B 플랜 같은 경우는 확정 이율입니다. 2.3% 확정 이율인데 네. 이 플랜 안에는 1종과 2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특징 다 원금을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납입이 종료된 이후에는 무조건 100%. 1종인 경우는 100%, 2종인 경우는 100%에서 계속 증가가 되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중도 인출 기능은 없다는 거. 아, 이건 안 되네요. 원금을 지켜주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까지는 양보를 하셔야 되겠죠. 각각의 보험료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저의 그 기준은 예. 2만 달러. 그러니까는 약 2천만 원, 그러니까 2만 달러면은 2천만 원이 약간 넘는 환율 예. 기준으로 10년 납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20세 같은 경우는 6,380불 그러면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7만 5천 원 정도. 예.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6만 8천 원대 정도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종신보험인데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했지? 그러게요.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적 자금을 혹시 쓰신다면은 예. 아이를 피보험자로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굉장히 있네요. 좋은 팁이기도 하고요. 가장이 만약에 이걸 준비해서 내가 연금과 여러 가지 목적 자금을 쓰겠다 해도 40세 기준으로 10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달러를 매달 편리하게 사모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비사는 어때요? B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00% 원금을 보장해주는. 자,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약간 높은 듯 하지만요. 그래도 9만 원, 8만 원, 20세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40세 기준에 또 봤을 때도 11, 2만 원 정도면은 매달 내가 달러로 사면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나중에 사용하게 되더라도 11, 2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달러 종신보험 그래도 한 가지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원픽 어떤 걸까요? 네, 저희 원픽은 플랜 A입니다. A사의 장점을 좀 최종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1번, 2번 자녀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마 1번 자녀의 그런 부분도 좀 무시 못하는 부분이죠. 저도 이제 40대 부모인데요. 물론 이제 제가 잘못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아빠가 잘 기르겠지? 요즘에는 그것도 사실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망 보장도 필요한데 이왕이면 목적 자금 그리고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안전한 자산에 좀 투자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구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놓칠 수가 없어서 저의 원픽은 플랜 A입니다. 네, 오늘 달러 종신보험 원픽은 A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달러 종신보험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사망 보장은 물론이고 환차익에 대한 기대
가져가 보시고 최저 보증 있으니까 안전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유학 자금도 마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에 우리 자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으신 부모님분들 혹시 모르는 가장의 부재부터 또 유학 자금 마련까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녀 앞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아주 유용하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전화 연결해가지고 상담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암보험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예. 네, 근데 제가 그 유방 쪽에 좀 혹이 있어가지고, 예. 원래 보험 가입이 잘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 보험사는 괜찮다고, 가입해도 괜찮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게 잘 가입된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2020년 올바른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병력 있으시니까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네.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5이요. 네, 40대 중반이시고 다른 병력이나 가족력은 없으시고요? 네, 그런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는 금액을 말해야 되나요? 네, 지금 보험료가 한 3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거에 대한 네네. 부담은 괜찮으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죠. 큰 보장 네.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무배당 종신보험과 함께 암보험 2건 가입해 두셨고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32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입한 보험, 특히나 암보험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방에 혹이 있는데도 가입을 시켜줘서 일단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조윤아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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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증권 미리 제가 잘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님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보니까 최근에 가입하신 암보험 말고도 종신보험이랑 작년에 가입하신 암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어떠한 이유로 사망하시던 1억을 받으시는 종신보험이신데 약 25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암보험도 2가지를 가입하셨는데 이 2가지가 조금 성격이 다르게 가입하셨어요. 2019년도에 가입하신 건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유방 쪽으로 치료력이라든지 지금 관찰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유병자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으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그 유방 부분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암보험으로 잘 가입을 하셨는데요. 사실 네네. 오늘 문의를 주셨던 그 네. 2020년에 가입하신 암보험은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건강하신 분이 드시는 보험을 드셨어요. 예. 네. 어쨌든 이상해요. 제가 원래 네. 잘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신 증권을 잘 보니까 여기 밑에 하단에 작은 네. 글씨로 유방을 포함한 부분을 전기간 부담보를 잡았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들으셨을까요? 아니 근데 뭐 몇 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쪽으로 병원을 가지 않으면 네. 나중에 그냥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 네. 뭐 그게 그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담보라는 게 기간 부담보가 있고 이런 전기간 부담보가 있는데요. 기간 네네. 부담보는 말 그대로 뭐 1년 또는 5년 부담보를 잡아놨을 때 그 기간만 지나면 사실 부담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네. 전기간 부담보도 지금 시청자님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그 유방에 대해서 병원을 간 이력이 없으면 5년 뒤에 풀리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네. 아까 일전에 근데 말씀하신 걸 제가 네. 정기 검진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정기검진 또한 치료력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동안 걱정이 되는데 이거 받겠다고 병원 안 가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유방으로 보험 받기는 쉽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그래요? 1년마다 검진을 받으시면요. 유방은 네. 내가 보장을 받는 20년 내내 정기간 부담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은 그러면 저는 네. 그것 때문에
가입을 한 건데. 그니까요. 네. 좀 설명을 잘못 들으신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정기간부담보가 풀리지만 지금처럼 계속 검진을 받으신다면 이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시청자님에게 유리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비교적 가입하신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보험은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왜냐면 지금 정말 필요하신 게 그 유방에 관한 것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네. 플랜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고요. 또 보니까 네. 암이 걱정되셔서 추가적으로 보장을 보완하신 건데 두 개 다 갱신형이에요, 보니까. 20년 있다가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사실 시청자님 나이가 65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네, 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연령대가 60대이기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은퇴의 시기랑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 이 네. 보험을 갱신하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의 갱신보험료 작년에 가입하신 암보험은 유지를 하시고요. 이번에 네. 가입하신 암보험은 저는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네. 제가 암 3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20년만 납부하시면 65세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으셔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비갱신 암보험으로 조금 보장을 보완해 드렸고요. 네. 보니까 암이 걱정되시다 보니까 암보험만 드셨어요. 그래서 조금 네.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는 가성비 좋게 제가 수술비 플랜을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더라도 조금 가성비가 있게 수술비 네. 준비하시면 어떠한 진단을 받으셔도 우리가 수술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네네.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이가 이제 45세시면 나라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뭐 내시경 같은 거 받으실 거예요. 그럴 네네. 때 뭐 용종 같은 거 떼시더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 수술비 받으실 수 있고요.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질환들로 인해서 수술하셔도 이 수술비는 회당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가성비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 네. 조금 한 6만 원대, 왜냐하면 90세 넘으면 사실 요즘 체력이 안 돼서 추수를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90세 만기로 준비하시면 보험료도 많이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종신보험 25만 원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끝까지 받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요즘에는 체감형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조금 많이 네. 핫한데요.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녀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가 조금 어릴 때까지 장성하기 전까지만 큰 보장을 받으시고,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사실 종신보험 그렇게 엄청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네. 노후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건데, 똑같이 1억을 받는데 9만 원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싸네요. 그쵸, 반도 네. 훨씬 절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 남은 부분으로 시청자님 노후 준비하시거나 다른 부분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것을 훨씬 더 현명한 보험금을 잘 받으실 수 있고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올해 막 가입을 하신 암보험은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병력에다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좀 잘 네.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비롯해가지고 수술비를 합쳐서 저렴하게 구성해 드렸고요. 종신보험도 너무 비싸니까요. 가게 네. 경제도 조금 최근에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체감형으로 바꿔 가시면 종신보험 기능도 가져가시면서 전체 보험료 한 8만 원 정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종신보험이 너무 비싸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 보험은 내가 가진 병력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도 하나 열어볼까요? 590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갱신형으로 암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라고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연현주 전문가님, 최근에 갱신형을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비용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시청자분 그 내용에서는 좀 보장 범위가 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갱신형을 조현아 전문가님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거기에는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비갱신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진단금을 준비하려면 사실 부담이 그렇죠. 너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갱신형으로 준비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갱신형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대해서 노출이 되거나 암에 대해서 염려되어
되는 부분에 그 나이 연령대가 있거든요. 근데 60대가 만약에 가입을 하고 싶다? 비갱신 엄두를 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보험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갱신형을 추가함으로써 그 집중적으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대에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린 친구들, 납입이 종료가 돼도 100세까지 혹은 110세까지 만약에 오랫동안 장수할 때까지 보장을 받는다면 비갱신을 사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짧게 문자 주셨지만 갱신형 좋은가요? 갱신형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보장은 일단은 비갱신으로 준비하시고 내가 좀 저렴하게 추가 보완을 원한다 하실 때 갱신을 한번 상담받고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하고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